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면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 그것을 일깨우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무력감,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신과 자신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이키와 고층차 기공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방법은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80년대에 홍태수 선생과 90년대에 송정훈 선생의 수련법을 기반으로 하되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위험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최적화를 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 방법은 하루 단 5분의 투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이 점진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레이키를 수련하는 분들, 기공을 수련하는 분들, 그리고 신내림 이후에 영적인 능력의 감소로 고민하는 무속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이는 영을, 키는 연결을 의미합니다. 즉, 레이키는 영성과의 맺어짐이라는 뜻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레이키를 단순히 에너지 힐링 기법으로 오해하는데 사실 레이키는 그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영적인 실천입니다. 몸과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 더 높은 영성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죠. 레이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공과는 달리 레이키는 특별한 감각이나 느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레이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는 축복 기도에 가깝습니다. 아픈 사람의 치유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치 기도할 때 특별한 기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레이키도 그저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최고 수준의 레이키란 무엇일까요? 레이키 실천 후에 내담자가 우연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레이키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형의 결과만으로는 불안해하는 레이키 마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느낌이 있는 그러한 고층차 기공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 실천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공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기에 공을 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란 우리 몸의 신경 감각을 재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의 엄지와 검지 두 개의 끝을 마주대고 살짝 비벼보세요. 그 비비는 느낌을 잘 기억해 봅니다. 이제 손을 내려놓고 방금 경험한 그 느낌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신기하게도 실제로 손을 지금 비비고 있지 않는데도 그 감각이 다시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감입니다. 기공은 이런 기감을 활용해서 우리 몸에 여러 신경계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는 단지 우리 신경계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환상이 실제로 우리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분과 느낌, 그리고 인지 과정을 힐링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공은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층차 기공은 일반적인 기공의 범위를 넘어서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는 개인의 경계를 넘어 타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공의 고급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자율평형 기능이 있는데 고층차 기공은 이를 활용해 자아를 초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호메오스타시스를 복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거울 신경세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상상만으로도 신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몬을 떠올리면 침이 고이는 것처럼 말이죠. 고층차 기공의 핵심은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공을 통해 자신의 신경 반응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강력한
호메오스타시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인을 넘어선 광범위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고충차 기공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에게도 웰빙에 도움이 되는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고층차 기공에서 다루는 주제는 기감이라는 원기와 빛을 상상해서 현실로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원광과 직관적인 정보 처리인 원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기와 원광을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원음도 이제 어느 정도 뒷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키나 고층차 기공을 배울 때 스승은 제자의 내부 표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부위가 백회입니다. 백회는 머리 정수리에 위치한 중요한 경혈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백회를 직접 자극하면 예상외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백회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직접적인 자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법에 따라 백회 대신 범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범혈은 백회 뒤쪽 후정혈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비학에서는 이 부위를 비밀리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성자들의 후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범혈입니다. 티벳 밀교에서는 범혈을 티클레라고 부르고 인도 요가 탄트라에서는 빈두라고 합니다. 이 부위는 백회만큼 민감하진 않지만 더 안전하고 깊은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를 처음 느끼기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바로 합장입니다. 합장은 기감을 쉽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자세입니다. 특히 강한 기운이 유입될 때 합장한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나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레이키와 고층차 기공에서는 전통적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무언가를 전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어튜먼트, 대공, 유발수련, 샥티파트, 관정의식 이러한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스승의 자질과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스승과 여러분의 기운, 영성 이런 것이 잘 맞도록 하는지 그것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전수 과정은 대부분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스승 대신 특정 물품이나 음원으로 전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물품들도 또한 음원들도 대부분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혼자서 수행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혼자 수행하면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진행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비용도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층차 기공과 레이키 원리를 활용하는 수행 방법을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혼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깊은 명상 상태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후정혈 근처에 범혈 위치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손으로 후정혈 주변을 부드럽게 만져 범혈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위치는 우리 수행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네 글자로 된 문구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청정무의, 아미타불 이런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코카콜라를 사용해도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수행의 목적을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느낍니다. 자, 이제 실제 수행을 해보죠. 먼저 범혈의 의식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여마시면서 선택한 네 글자 중 앞에 두 글자를 마음속으로 외웁니다. 이어서 숨을 내쉬면서 나머지 두 글자를 외웁니다. 예를 들어 청정무의를 선택했다면 들이마시면서 청정, 내쉬면서 무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의식이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느려지는 듯한 감각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호흡의 리듬에 맞춰서 들여 마실 때는 네 글자,
또 내쉴 때도 다시 네 글자, 이런 식으로 네 글자, 네 글자로 바꿔서 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의식이 더욱 나른해지면서 범혈에서 기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호흡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네 글자만 반복해서 외우도록 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네 글자를 외우기 시작하면 10초도 안 돼서 기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기감이 잘 느껴지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범혈에서 충분한 기감을 느꼈다면 이 에너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는 곳은 바로 제3뇌실입니다. 제3뇌실에서는 뇌척수액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뇌척수액에 빛 에너지를 담는 것입니다. 제3뇌실에는 송거체가 부착되어 있어 이 부위에 집중하면 에너지 감각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비전 지식에 따르면 송거체에는 7개의 뇌사가 있고 이 뇌사들이 진동해야 영적 능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뇌사들은 종종 부정적인 진료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를 빛으로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3뇌실의 척수액의 에너지와 빛을 담는 과정이 이러한 네거티브를 없애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실제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범혈을 의식하며 선택한 네 글자를 계속 외웁니다. 범혈에서 에너지 감각이 충분히 강해졌다고 느껴지면 천천히 그 기감을 제3뇌실로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글자를 끊임없이 외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제3뇌실에 기감이 도달하면 이제는 제3뇌실을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네 글자를 외웁니다. 이렇게 하면 제3뇌실에서의 기감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기감이 약해진다면 다시 범혈로 의식을 돌려서 외부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강한 감각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범혈과 제3뇌실의 기감이 10초 안에 충분히 느껴진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범혈과 제3뇌실에서 충분한 기감을 느꼈다면 다음 단계인 제4뇌실로 이동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빛이 보이거나 척추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진다면 이는 여러분의 신경계가 빛 에너지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범혈과 제3뇌실에 모은 빛 에너지를 천천히 제4뇌실로 이동시켜 봅니다. 제4뇌실은 뇌척수액을 머리와 척추로 분출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빛 에너지가 담긴 뇌척수액이 최종적으로 척추로 들어가도록 하는 과정을 실행할 것입니다.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선택한 네 글자를 계속 외우면서 범혈에서 시작해서 제3뇌실을 거쳐 축적된 빛 에너지 감각을 이제 제4뇌실로 이동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약간 미묘한 신체 조작이 필요합니다. 경추를 부드럽게 열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아주 살짝 돌려보도록 합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그 머리가 둥둥 떠서 부유하는 느낌으로 아주 부드럽고 미세하고 천천히 움직이도록 합니다. 머리를 돌리는 속도는 네 글자를 외우는 리듬에 맞추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제4뇌실의 뇌척수액이 척추를 따라 흘러내리는 듯한 그러한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미묘하지만 분명한 느낌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척추를 따라 빛 에너지의 감각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를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합장하고 있던 손을 내리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합니다. 꼭 특별한 수인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머리보다는 몸 전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척추는 신체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적 신호를 발산하는 곳들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신체의 기능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척추를 빛 에너지로 충전할 것입니다. 척추가 마치 도시의 야경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척추가 강렬한 전기적 신호를 발산할 때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빛 에너지를 담은 뇌척수액이 척추로 저절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느낌을 따라가며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를 수의라고 합니다. 척추가 충전되면서 목 차크라에서 베이스 차크라까지 또는 중단전과 하단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에너지 중심들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네 글자를 외우는 등 의도적인 수행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척추의 반응을 느끼며 알아차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머리를 돌리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척추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손으로 퍼져갑니다. 손에서 묵직함이나 웅웅거리는 것 같은 기감을 느낀다면 이제 기치료를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치료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장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손가락 끝을 대상을 향합니다. 이는 기가 뾰족한 부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였던 힐링코드에서도 이 방법이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보다 손을 뾰족하게 해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더 강렬한 신경 반응을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유를 할 때는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척추의 에너지 감각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손가락 끝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기운이 아니라 손 모양이 그 순간에 만들어내는 기운입니다. 이 기운의 강도는 척추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 치료할 때는 손날을 만들어 환자의 불편한 부위에 약간 떨어진 곳에 손끝을 위치시킵니다. 15분 정도 이 상태를 유지하면 환자는 진정효과나 통증 완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수행을 돕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앉히고 뒤에서 서서 상대방의 범혈을 향해 손끝으로 가리키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누운 자세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를 넣어주거나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수행을 하면서 손끝만 대상을 향하게 하면 됩니다. 이는 물품에 기를 주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기를 활용하는 개운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기계를 마치는 이 단계에서는 척추를 가득 채운 빛 에너지가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듯이 빛 에너지가 몸 전체를 팽팽하게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단순히 이 에너지 감각을 느끼고 즐기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놓아두면 됩니다. 점차 이 에너지가 몸을 넘어 주변 공간까지 확장되면 의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면 원기의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경계는 기공에 있어서도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빛을 다루는 더 높은 차원의 수행인 원광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광계는 의식에 빛을 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대개 머릿속에 빛이 이미 발생했겠지만 원기계를 마칠 때까지 빛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손과 채 활성화를 합니다. 우선 눈을 반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 마디를 외우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 눈과 이마로 빛을 흡수합니다. 내쉴 때는 이마와 눈으로 빛을 내보냅니다. 네 글자는 호흡에 맞춰서 처음에는 두 글자씩 하고 익숙해지면 네 글자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나 눈앞이 환해진다면 원광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몸에서는 기감이 가득하고 머리에서는 빛이 나게 된다면 직관력이 발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원기계, 원광괴, 원음괴의 수행이 모두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